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강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주말에는 제가 영상을 여러 개를 찍으려고 주제를 정해놨는데, 먼저 첫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고, 이건 아주 라이트한 영상이에요, 저에게는. 물론 이게 이 영상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찍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필요할 수 있는 소재거리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찍습니다. 저희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인데, 솔직히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저렇게 건장하고 열심히 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도 그렇게 만들고 마흔이 다 되도록 그렇게 근육질 몸매 유지하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조현병에 걸렸을까,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는 분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찍는 영상인데, 이제는 벌써 20년이 다 된 얘기라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조현병에 걸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이유. 사실 저는 이런 말 하는 걸 굉장히 쑥스러워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쯤까지만 해도 제 기억에 해나 읍내를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제 주위를 이렇게 쫓아다녔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지금 시대로 치면은 진짜 거의 인싸 중에 인싸였거든요, 저는. 중학교 시절에. 특별히 뭐 잘난 건 아니었는데, 그냥 그 시절에 그랬었어요. 유독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읍내를 돌아다니면은, 정말, 그때 당시에는 해남 여중, 해남 남중이 따로 있었거든요. 여중 근처를 가면은 제가 인사하다가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여학생들이 쫓아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해남고등학교 입학할 때쯤에 사실 그때 당시 저를 쫓아다녔던, 막 이렇게 저를 굉장히 좋아했던 여학생들은 절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저같이 이제 성인이 돼서 다 성인이 돼서 이렇게 커서 보면은 그렇게 여성 편력이 그렇게 강한 학생이었는데, 제가 왜 적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 여학생들은 미처 몰랐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도 숨겼거든요. 중학교 때 제가 그렇게 여학생들 편력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저를 적대시하는 남학생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룰이잖아요. 누군가가 인싸면은 그만큼 그의 반작용이 일어나는 적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여학생들은 광일이 같은 애가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적들을 숨기고 이제 고등학교로 입학했거든요. 중학교 시절에 그렇게 쫓아다녔던 여학생들 중에 해남고등학교에 입학한 여학생도 있고, 뭐 다른 고등학교로 간 여학생들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고등학교 입학해서 딱 상황을 보니까 그때 당시 저희 유일한 한계는, 저는 그때 당시는 막 저희 학교 다닐 때 막 서클 그런 게 있었거든요. 다 지난 얘기지만 서클, 막 어떤 뭐 서클이라든가 막 일진 같은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잘 나가는 남학생들은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는 그때도 늘 홀로 돋보였던 존재였어요. 중학교 때 시절부터 그냥 나홀로 그냥 돋보였던 사람이라, 여기 서클 저기 서클 이렇게 무리가 이렇게 나의 적들이 그렇게 무리가 다 이렇게 서클마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늘 홀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홀로예요, 홀로. 내 주위에 사람은 늘 많았지만 저는 늘 홀로 있는 주의다 보니까, 이 홀로와 혼자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야 돼요. 늘 홀로 돋보이는 존재다 보니까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제 스스로는 피치 못할 명분이었는데, 그 여학생들 앞에서 제가 함부로 그렇게 싸움이라던가 이런 그 나의 적들과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라는 게 대학을 잘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여학생들이 저로 인해서 이렇게 막 회의감을 느끼는 걸 너무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왕따를 제 스스로 자처를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 지나간 얘기지만 왕따를 자처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제가. 근데 홀로 돋보였던 존재로서 자존감 끝판왕이었는데, 막상 왕따를 자처해서 왕따가 되고 나니까, 내 스스로 의도적으로 왕따가 되고 나니까, 내가 선택한 길인데도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내 스스로 왕따를 자처해야겠다, 조용히 있어야겠다, 숨죽이고 있어야겠다, 모든 그런 팬덤을 다 내 스스로 그냥 왕따로서 다 이렇게 감수해야겠다, 이렇게 맘먹고 왕따를 자처해서 왕따가 됐는데, 근데 그때 당시 제 역량에서는 내가 선택한 왕따의 길에 있어서 내 스스로 내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고 자존감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가슴 아팠던 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찌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알잖아요. 내가 왕따로서의 최광일이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를 제 스스로는 알잖아요. 제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의도적으로 그 모습을 취했는데도 제가 어떤 거에서 멘탈이 나가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나는 그 여학생들 때문에, 나는 그 여학생들을 위해서 이 왕따를 자처했거든요. 근데 내가 멘탈이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막상 내 스스로 왕따가 되고 나니까 그 애들을 위해서 왕따가 됐는데, 그 애들이 오히려 내가 의도적으로 방어막을 쳤던 나의 적들이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애들을 위해서 왕따가 됐는데 그 애들이 나를 욕하더라고요. 정말 나에게는 진짜 그때 당시만 해도 나의 학업을 포기할 정도로 소중했던 애들이었는데, 그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애들이 나를 욕하는 걸 듣고 나서 내가 멘탈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나에게 소중했거든요.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인싸로서 살 때,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성 편력이 많긴 해도 여자라는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러지만 여자를 물건 취급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게 권력이라고도 생각 안 했고. 근데 내 스스로 왕따가 됐는데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여학생들이 나를 욕하는 걸 보고 그냥 멘탈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같으면은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내 스스로 그냥 떳떳하게 책임지고 나가면 되는데, 책임지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갑자기 한순간에 바닥이 쳐버린 거예요. 내 모습이 아닌 내 모습을 의도적으로 취하다가 계속해서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왕따인 연기를. 내가 고등학교 3년 내내 했던 거는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왕따인 연기를 했어요. 왕따인 연기, 찌질한 연기, 왕따인 연기. 지금 내 동창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진짜로 그랬거든요. 계속해서 왕따인 척, 찌질한 척, 왕따인 척, 찌질한 척. 근데 내 모습이 아닌 내 모습을 계속 연기하다 보니까 이게 미스매칭이, 내 마인드라든가 멘탈에서 미스매칭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조현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제가 다짐한 게, 두 번 다시 여성 편력을 내 스스로 가지지 말자.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끼를 엄청 부렸거든요. 흔히들 여자들이 좋아하는 호감형식의 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학생들을 약간 여성을 배려하는 그런 호감형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걸 대놓고 끼 부리는 행동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한번 크게 데인 이후로는 다시는 여성 편력을 내 스스로 쟁취하지 말자, 이걸 내가 다짐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끼를 안 부려요.
제 눈에 보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게 보였기 때문에 어떤 여학생이 막 우물쭈물 하고 있고 막 그러면은 저 여자가 지금 물이 필요하고 물을 한 잔 먹고 싶구나. 그럼 물 따라줘야 되고, 저 여자가 지금 휴지가 필요하고 나면 휴지를 갖다 줘야 되고, 저 여자가 반찬이 멀어서 지금 저 반찬을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있고 반찬 줘야 되고, 이런 거에 흔히들 이렇게 하는 이런 플러팅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후로 크게 데인 이후로 내가 절대 플러팅을 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로 관심 있는 여자 외에는 내가 플러팅 하는 습관을 딱 고등학교 때 이후로 단절했어요. 지나간 얘기인데, 저는 그래서 조현병에 걸렸어요. 솔직히 제가 뭐 어떤 유전적인 뭐 이런 불안 요인이 있었고 그런 건 아니고, 내 스스로 왕따인 연기를 자처하다, 인싸로서 살다가 왕따인 연기를 자처하다가 그렇게 찌질한 연기하고 왕따인 연기하다 내 모습이 아닌 내 모습을 계속 취하다 보니까 연기 아닌 연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멘탈이 미스매칭이 일어나면서 이제 환청이 오더라고요. 이게 내 조현병에 걸린 이유거든요.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조현병 걸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때 이후로 저는 여성 편력을 가지는 거를 굉장히 기피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플러팅을 잘 안 해요. 지금 당장도 내가 플러팅 하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끼 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 조현병에 걸렸으면 걸렸지, 두 번은 안 걸리고 두 번은 고생하기 싫어서, 그 이후로는 제가 플러팅을 통한 여성 편력을 안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여성 편력을 가지는 것 자체는 내 스스로 행복한데, 나를 좋아하는 여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나에 대한 적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이거를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극락과 지옥을 오고 가면서 체득을 했어요. 중학교 때 극락을, 고등학교 때 지옥을, 이 두 개를 교차로 경험하면서, 그래서 여성 편력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여성 편력에 대한 책임질 수 없는 여성 편력에 대해서는 그게 내 스스로가 업으로서 그렇게 조현병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플러팅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현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극락과 지옥을, 온탕과 냉탕을 한순간에 맞닥뜨리다가 내 스스로가 적응을 못하고 미스매칭이 일어나면서 멘탈이 미스매칭이 일어나면서 조현병에 걸렸어요. 지나고 나서 한 얘기지만, 중요한 거는 나 지금도 그 여학생들 한 번씩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검색해 보거든요. 근데 거의 한 70~80%의 그때 당시 나의 그런 소중했던 여학생들은 다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있더라고요. 뭐 보통 애 하나 둘 낳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을 한 번씩 검색해 보는데, 그렇게 쫓아다녔던 여학생들인데 다 결혼해서 이제 지금은 직장도 들어가서 애 낳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흐뭇하게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현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걸렸고,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걸렸지만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고, 그때를 교훈 삼아서 저는 지금까지도 여자에게 플러팅을 안 합니다. 플러팅 안 하고, 함부로 호감 표시 안 하고, 굳이 뭐 잘 보일 여자에게 굳이 뭐 호감형인 남자로서 보이려고 안 하고 그럽니다. 그때 깨달은 것 때문에 제가 플러팅하는 습관을 버렸어요. 지금 당장도 어느 자리를 가더라도 내가 가장 돋보이게끔 플러팅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맘먹으면은 어느 자리에 가서 어느 침묵하는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내가 가장 돋보일 수 있게 플러팅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학창 시절 때 극락과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면서 그렇게 하는 순간 내가 얻게 되는 것과 잃게 되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플러팅을 안 해요. 플러팅을 안 하고 그냥 혼잣말 계속 똑같은 말인데, 그때 이후로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했고, 그래서 제가 조현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걸렸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진 않겠지만 제가 조현병에 걸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때와 지금도 인싸였던 학창시절과 왕따였던 학창시절, 그리고 지금의 나가
지금도 변하지 않는 거는 저는 혼자가 아니라 늘 홀로예요. 홀로 사는 거는 저는 지금까지도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는 친구가 없냐, 너는 왜 사람을 안 만나냐 그러는데 제 주위에 사람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 주위에 만날 사람 많은데 나는 원래 타고난 네이처가 홀로 있는 사람이에요. 홀로 있는 사람이라 혼자 있는 거는 외로움을 달고 사는 건데 저는 홀로 있는 사람이라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외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고, 단지 그런 과정에서 인싸와 왕따, 온탕과 냉탕, 극락과 지옥으로 오고 가면서 지금의 최강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조현병에 걸린 이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See you later.